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로학원의 대입전형연구소 이송희 소장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자기소개서를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입학사정관이 말하는 자기소개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격을 위해서 자기소개를 잘 쓸 수 있을까? 요 꼭지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를 이야기하기 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처음에 이야기를 해 볼게요. 자, 여러분이 수시 원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원서 쓰고 서류 제출하고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서류를 보죠. 학생부도 보고 자기소개서 보고 뭐 대학에 따라서 추천서도 보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대학은 뭘 가지고 평가를 할까?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할까? 그게 평가 항목이 될 텐데, 기본적으로 평가 항목은 뭐 3가지도 있을 수 있고 4개 대학도 있고 5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통 알고 있는 4개, 평가 항목 4개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대학에서 가장 먼저 평가를 하게 되는 게 학업 역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대학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지만 전공적합성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3번째가 발전 가능성이 있고, 4번째가 인성이라는 게 있죠. 자, 다시 정리를 하면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 발전 가능성, 인성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학업 역량이 되겠죠. 학업 역량이 뭐 대학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그 학업 역량이라는 게 뭘까? 자, 이렇게 하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대학이 이야기를 하지만 서울대가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면 학업 역량, 뭘 보고 평가를 하겠느냐. 첫 번째, 성취도, 그러니까 등급을 보겠습니다. 그런 거죠. 등급을 보면서 여러분들 학업 역량이 어떤지를 평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2번째가 뭐냐면은 상 받은 걸 보겠다. 수상 실적을 보겠다. 물론 수상은 개수를 세지 않고 그 의미를 판단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3번째가 여러분들 8번이죠. 8번에 있는 세부 능력 특기상, 소위 이제 세특이라고 하는 것, 세특을 보겠다 그런 거죠. 세특에서 볼 게 뭡니까? 당연히 얼마나 넓고 깊게 공부를 해봤니? 너 무슨 고민을 해봤니? 이런 것들을 세특에서 보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창체를 봅니다. 7번이죠. 서울대 표현을 보면 7번 창체에서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면 평가에 고려해 보겠다 그런 거죠. 많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창체가 10페이지가 넘어요. 10페이지가 넘는데 그런 학생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면면이 보면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 있는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창체 부분에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 외에도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게 될 자기소개서는 뭐냐? 물론 뭐 동기과정 결과가 학생부에 자세히 기재가 되어 있으면 뭐 자기소개서가 필요가 없다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학생부는 그걸 다 쓸 수가 없습니다. 글자 수 제한이 있고 그래서 결과만 학생부에 나오죠. 그래서 그 과정이나 동기나 과정이 학생부에는 없어요. 그걸 자기소개서 표현을 해달라. 특히 이제 결국은 뭐 학업 관련 우수성인데 얼마나 넓고 깊게 공부를 해봤니? 그걸 자기소개서에서 표현을 해달라라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1번,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항목 학업 역량이 될 거고, 2번째 항목이 전공적합성이죠. 대학에 따라서는 전공적합성을 별도 항목으로 하지 않는 대학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공적합성을 전혀 배제를 하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을 또 예를 들어보면 서울대학은 학업 능력을 보고 그 다음에 전공적합성 항목이 별도로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전공적합성을 안 보느냐, 그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지원을 하더라도 역사 과목에서 얼마나 공부를 넓고 깊게 해본 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도로 뭐 항목을 따로 하지 않으니 전공적합성이 필요 없다, 이건 아닐 거고, 다만 이제 또 하나 전공적합성 항목을 별도로 하는 대학도 보통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고등학교에서
대학의 전공을 어떻게 다 준비를 하지? 네, 그래서 대학에서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경영에 대해서 내가 준비한 게 없는데 의과대학 준비를 못했는데, 그게 아니고, 네, 그 전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계열적합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그 전공과 관련해서 교과목을 이수를 했는지, 그 과목에 대한 공부를 얼만큼 넓고 깊게 했는지, 그래서 결과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보고 전공적 합성을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꼭지가 뭐가 하나 있죠?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이 정도까지 했다. 그런데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서 얼만큼 더 할 수 있으며 앞으로 그래서 공부를 얼만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대학에서는 좀 판단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고등학교에서 과정 중에 얼만큼 지적 호기심이 있었으며 자기주도적으로 공부를 했으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공부를 했으며 이런 것들, 창의성이 얼만큼 되며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는 알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역시 발전 가능성인데, 발전 가능성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표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하는데 약간은 이제 점수에 대해서 크게 주느냐 작게 주느냐라는 건 이제 대학마다 또 전형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대학이라도 전형에 따라서 약간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인성이라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평가 항목 중에 인성인데, 인성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인데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똑똑하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똑똑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인성이 아니다. 그러면 대학에서는 종합전형으로 절대 뽑지 않을 겁니다. 너 그렇게 능력 있니? 정말 능력이 있으면 정시에 들어오렴. 아니면 면접 없는 서류평가 없는 전형으로 들어와라. 서류평가 있는 전형이나 면접에서는 인성이 그런 학생들은 절대로 뽑지를 않을 겁니다. 결국은 그러면은 인성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점수가 될 수는 있겠고,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데 상당히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 기준,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4개로 이야기를 한다면, 첫 번째가 학업 역량, 두 번째가 전공적 합성, 세 번째 발전 가능성, 네 번째가 인성,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등의 서류를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결국은 1차 합격자, 불합격자를 골라내고 2단계 면접이 있으면 면접에 응하고 이렇게 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학이 어떻게 서류를 평가하는가라는 걸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